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밤 12시 넘어서 밤늦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용히 말을 해서 굉장히 졸린 목소리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당당히 낮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정주영 회장의 두 번째 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잡혀와 가지고 또 예전처럼 농사일에 전념을 했었죠. 그런데 한번 바깥 세상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은 한없이 점점 더 커지게 됐죠. 그래서 자기 친구인 조원구와 그 다음에 한 살 위인 친구 정창영이를 또 부추겨 가지고 다시 또 이번엔 서울로 가출을 하기로 위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통천군이 전국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기본 1m에서 2m는 눈이 내리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였기 때문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1m, 2m씩 눈이 오는 줄 알고 눈이 녹는 봄에 가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고 이전을 요즘 말로 삥땅을 친 거죠. 이전씩 계속 모아가지고 겨우내 맞더니 30전이 모아지더랍니다. 그래서 4월 초가 될 때 조원구와 그다음에 이제 정창영이와 함께 밤늦게 손바지에 그냥 고무신 차림으로 밤늦게 식구들이 다 잘 때 세 사람은 또 다시 서울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밤새 걸어서 추자량을 넘어서 회령에 있는 정창영의 친척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친척집 왕래가 적었었기 때문에 친척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막 죽은 사람이 살아온 것 반기듯 아주 환대가 대단했었죠. 그래서 정창영이의 친척들은 식사 대접을 했죠.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이제 팥으로 밥을 해주는 팥밥이었습니다. 팥밥을 해줬더니 세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서 아주 기분 좋게 놀고 있었는데 이게 다 정창영이 큰 형이 미리 쳐뒀던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다음날 정창영이 형이 찾아와서 정창영이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조원구와 정주영은 끝까지 버티고 우리는 서울로 가겠다 해서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다 양지 바른 곳에서 두 사람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양복 입은 신사가 나타나더니 너희들 어디 가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취직하러 갑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야 이놈아 너희 같은 무지랭이들이 서울 가면은 취직이 된다더냐. 대학 나온 사람도 요즘에는 취직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너희 같은 무지랭이 촌놈들이 서울에 가게 되면은 거지꼴을 면면에다 굶어 죽고 십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였죠. 그래서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서울에서 금강산에 봄에 관광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금강산 망곡회관에서 요리사로 취직이 돼서 가는 길이다. 너희들 내가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같이 나랑 금강산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양복 입은 신사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양복 입은 신사가 너희들 가진 돈 좀 있냐? 예, 둘이 합쳐서 76전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하고서 세 사람이 길을 떠났죠. 금강산 쪽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양복 입은 신사는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76전을 노리고 그 돈으로다가
밥도 사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같이 쓰면서 말동무도 하고 금강산까지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같이 가서 너희는 경성에 여기서 머물고 있어라. 내가 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너에게 바로 연락을 하마 했는데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회관을 다시 찾아갔는데 이 요리사라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꺼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사기를 당한 걸 알았죠. 자기들이 76전을 같이 쓰기 위해서 데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서 여관을 갔는데 밀린 여관비 3일치가 있습니다. 하루에 40전이거든요. 이것을 갚을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근처에 가면 산밭이 있는데 거기 하루 일당이 40전이다. 거기서 일을 해서 갚도록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밭에 가다 말고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여관에 왔습니다. 하루 일해서 40전을 벌어서 40전을 갚게 되면은 그 여관에서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죄송합니다 하고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 이왕 금강산까지 온 거 장안사 절이나 우리 구경하고 가자 해서 장안사로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마침 또 절에서 행사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스님들이 가사를 딱 읽고서 음식을 가지고 이곳저곳으로다가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음식을 보자 두 사람은 몹시 허기가 진 것을 다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주위를 빙빙 돌다가 가장 선해 보이는 스님한테 가서 음식 좀 얻어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넌시 물었더니 아주 인심 좋게도 이 친구들에게도 음식을 내다 줘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 터지게 얻어 먹고 내친 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오늘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줄 수 없느냐 했더니 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얼굴도 두껍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우리가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음식을 좀 싸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것마저도 또 음식을 또 많이 바리바리 싸줘서 싸준 음식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두 사람은 걸어서 향하게 됐습니다. 가다가 기마를 지나서 두목리에 그 작은 정주영 회장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거든요. 두목리를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심리를 남겨놓고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겁니다.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은 다리가 없어서 반드시 그 뱃사공에 배를 얻어 타고서 넘어야 하는데 뱃삭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배짱 좋게도 그냥 탔습니다. 배를. 그래서 노를 저은 뱃사공이 근처 반대편에 가까워 있자 배를 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뱃삭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어김없이 정주영에게도 손을 딱 투박한 손을 내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저씨 죄송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뭐야 이놈아 하면서 따귀를 그냥 올려붙였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그 투박한 손에 따귀를 한 대씩 맞고 뱃삭을 대신하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작은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서도 또 그렇게 또 귀한 대접을 받고 팥으로 밥을 해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또 거기에 또 술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틀 전에 와서 이놈들이 노자가 떨어졌으니 반드시 여기 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 반드시 꼭 좀 잡아놔라 해서 작은 할아버지와 삼촌이 잡아놓고 보내질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두 사람은 다시 또 기마에서 잡혀서 통천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가출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출, 소판돈 70원을 갖고 어떻게 가출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